그날 밤 이후 저는 한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며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표정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가 꺼낸 그 편지 한 장이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오해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남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진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장면들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조심히 닦아내면 색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장면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날 저녁의 한 장면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팔면 어떨까요? 아들의 그 한마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한 이유가 화가 나서였을까요? 아니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조금 무너졌을 뿐입니다. 이 집은 제가 33세 산 집입니다. 결혼하고 아내 손을 잡고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둥지를 만든 곳입니다. 그때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 밤 10시가 되어야 돌아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손에 기름 냄새가 늘 배어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한번 봐요. 나는 피곤한 눈으로 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마당 있는 단독주택 매매. 나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을 어떻게 사?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사진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마당 있는 집에서 살면 좋겠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민들레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신발도 벗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보, 여기 봐요. 왜? 마당이잖아요. 아내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여기서 애들 키우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대출이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나는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군요. 월급날이 되면 절반이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리고 마당에 빨래를 널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저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긴장이 돼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리더군요. 아내는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그 작은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살게. 그 약속을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마당에서
흙을 가지고 놀며 자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장화를 신고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물웅덩이다. 그때 저는 괜히 화를 냈습니다. 야, 감기 걸린다. 아들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어줄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후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몰랐던 것들, 지나고 나서야 왜 그랬을까 싶은 순간들,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아들과의 기억은 더 그렇습니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나는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들이 작은 삽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아빠, 나도 할래.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심자.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흙을 퍼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크면 감 많이 나와? 그럼 내가 다 먹어도 돼?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 먹어라. 그 감나무가 지금도 마당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나무는 이렇게 커졌는데 사람의 시간은 어느새 늙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이 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늘 앉던 부엌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의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히더군요. 그래서 한참을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저에게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 집을 팔면 어떨까요?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나무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집을 팔자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손주 녀석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차에 태우고 갔다가 잠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손주는 내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집 팔 거야?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손주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여기 좋아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의 사정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을 내놓아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아주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똑같은 말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시골집 팔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도 지금의 나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후회하게 된 그날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남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40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 형편은 솔직히 말해 많이 어려웠습니다. 공장 일은 계속 있었지만 월급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학원비라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이었지요. 집이라고 해봐야 흙벽의 기와지붕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 그 집에서 저는 세 형제와 함께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장작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아직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했고 늘 일만 하셨습니다. 봄이면 밭에 나가고 여름이면 논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에는 별을 베고 겨울에는 마루에 앉아 새끼를 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한 번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냐?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죠. 사실은 힘들었지만 괜히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내려와라. 그 말이 이상하게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서 버티는 게 무슨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있잖아.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외로우실 텐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절 전화는 마을회관에 있었습니다. 이장이 전화를 걸어 저를 불러줬습니다. 아버지 전화다. 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냐? 네. 그래. 짧은 통화였습니다. 끊고 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걸렸습니다. 몇 달 뒤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낯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왔냐?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이 오래됐지? 나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아버지는 마루 기둥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살았지.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서울 모시면 어때요?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싫어하실 거야.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물어보자. 다음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 올라오실래요? 아버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다 갈 거다. 그 말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 팔면 어떨까요? 지금도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크잖아요. 서울로 오시면 편하잖아요.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날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3부 시골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이 집 팔면 서운하다. 형님 집이 동네 상징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 아버지는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루 기둥을 한번 만졌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아버지의 작별 인사였다는 걸. 서울로 올라온 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조용해?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으면 원래 그렇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조용한 분이었지만 그렇게까지 고요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밤 아버지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 보세요? 아버지는 잠시 있다 말했습니다. 하늘. 그날 밤 서울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사부. 아버지는 서울에 온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노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장례를 치르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빈집이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삶의 시간을 잃은 것이었다는 걸. 그 후로 나는 그 장면을 자주 떠올립니다. 마루 기둥을 천천히 만지던 아버지의 손. 그 손이 왜 그렇게 느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 팔면 어떨까요? 세월은 참 이상합니다. 돌고 돌아 결국 같은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집 말이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두자.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마루 기둥을 쓰다듬던 그 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있지 않으십니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자주 말합니다. 손주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에게도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참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잘 지내냐?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마당에 서서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어디엔가 닿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3부
시골집을 팔기로 결정한 뒤부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전에도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를 닫아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마당을 둘러보고 방 안을 들여다보고 기둥을 두드려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오래됐네요. 그래도 땅이 넓어서 좋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돌아간 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기와 지붕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어릴 때 보던 아버지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지게를 치고 삽을 들고 늘 무언가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루에 올라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 올라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볍게 들렸습니다. 나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 또 말을 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요. 손주도 보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주 좋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에서 자면 보통은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문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나는 뒤척이다가 마루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루 기둥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아버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온다. 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아쉬우세요?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말이다. 나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집도 사람 같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이요? 아버지는 마루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 집도 사람 같다. 오래 살면 정이 들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아버지가 집과 작별하는 방식이었다는 걸. 며칠 뒤 집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도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됐어요. 생각보다 잘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집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그릇, 오래된 이불, 낡은 장롱, 그리고 마루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 하나. 아버지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아버지가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옆에서 슬쩍 봤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젊으셨네요.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 때가 좋았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이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아버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루, 기둥, 부엌, 마당, 천천히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기둥을 한번 만졌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집과 인사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참 집에 정이 많으시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압니다. 그날 아버지는 집과 인생의 한 부분과 작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논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서울 가면 손주랑 재밌게 지내셔야죠. 아버지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작게 들렸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가슴을 찌르는 장면으로 남는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날의 마루 기둥이 그런 장면입니다. 사부, 서울로 올라온 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주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하고 놀까?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쉬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니 이제 좀 쉬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가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풍경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보세요? 아버지는 잠깐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본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이 복잡하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좀 그렇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손주랑 지내면 좋아지시겠지.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버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응.
나는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밝구나.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불이 많아서 그래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안 보이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별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까? 나는 말했습니다. 네, 산책하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나갔습니다. 그날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벤치 하나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풍경 속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왔냐?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계세요? 아버지는 벤치를 한번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구경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나는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다 바쁘네. 나는 웃었습니다. 서울은 원래 그래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과 밭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도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 시골 한번 갔다 올까?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는 말했습니다. 집도 없는데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보고 싶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서울에서 지내셔야죠. 시골 가서 뭐 하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장면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한마디. 그래도 가보고 싶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는지 나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누군가가 한 짧은 말 속에 사실은 수십 년의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한 적 말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했던 그 말, 그래도 가보고 싶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시골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집 뒤에 감나무 있었지. 마당에 장독대도 있었고, 처음에는 그저 추억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하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야기를 며칠에 한 번씩 반복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참 많이 달렸었지. 가을이면 마당에 감 냄새가 났어. 그 말을 할 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있는 외로움은 그때의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비 온다더라. 나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산 챙겨야겠네. 아버지는 잠시 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논에는 비가 좋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네.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비 오면 흙냄새가 나거든. 나는 그 말을 거의 듣지 못한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한마디가 아버지가 시골을 그리워하며 내게 건넨 말이었는데 나는 그걸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창가에 앉아 있었을 텐데 그날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하지만 얼굴이 조금 창백했습니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하루 종일 누워 계셨어요.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볼까요? 아버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나는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바쁘게 해서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괜찮다고 말했고 힘들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 중에 한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나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따뜻한 국 먹으러 갈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국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요? 입맛 없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골국이랑 맛이 좀 다르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먹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온 뒤 웃은 날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선택이 그 사람에게는 외로움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온 뒤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는 출근을 했고 아내는 집안일을 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자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전보다 더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바쁘냐? 나는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지.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회사에 도착하자 나는 금세 바쁜 하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조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무릎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보세요? 아버지는 살짝 놀라며 상자를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이다. 나는 그 상자를 힐끗 봤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도 발해 있었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옛날 물건이면 버리세요. 쓸 일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조용히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장면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밖에 나갔습니다. 집에는 나와 아버지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길에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낡은 상자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나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아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그 편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 있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아버지는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너 엄마다.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를 얼마 만에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거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편지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받은 거다. 나는 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있으십니까? 평생 가까이 있던 사람의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날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던 장면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 그 편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며 읽던 그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어릴 때의 나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말이 적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고, 칭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아버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시험을 잘 봐도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그 편지요. 아버지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그거.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나는 말했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망설임,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 잠시 후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편지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중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다. 나는 손을 뻗어 편지를 들었습니다. 종이가 생각보다 많이 얇았습니다. 손끝에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글씨를 참 단정하게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 한 단어에서 이미 목이 막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걸 읽어볼까 싶어서 남겨둡니다. 내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여보는 참 말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나는 무심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알고 있어요. 여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은 없어도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 눈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비 걱정할 때도 밤마다 뒤척이는 거 다 알아요. 나 몰래 일 더하러 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나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아이들 너무 혼내지 말아요. 당신이 말이 없어서 아이들이 가끔 무서워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벽을 세웠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보는 참 서툰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알아요. 여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그 문장을 읽다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닫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나중에 당신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말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막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평생 오해했던 사람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날 밤 그 편지 한 장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침묵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나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마음속에 벽을 세웠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고 속마음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한 장을 읽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서툰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서툰 사랑 속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아버지 옆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거실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 먹었냐? 오늘 추웠지? 회사 일 힘들지 않냐?
짧은 말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퇴근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편지.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 참 착한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가요? 아버지는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잘 못해줘서. 그 순간 내 가슴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 원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표현을 못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조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읽고 알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편지를 읽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한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신의 마음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 혹은 자식?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살지만 정작 마음은 서로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에게 물어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 옆에 앉아볼 걸.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말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고생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은 꼭 전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평생 몰랐던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